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7위까지 올라와서 사우디 아람코를 이겨버렸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마존 따라잡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97,000달러 선 지금 터치를 하고 살짝 소강 상태이기는 한데 네. 또 오늘 녹화 기점의 가격입니다. 네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산이 증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랄만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제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거래소의 거래량이요. 나스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스닥을 추월해버렸어요. 그것도 한 달 거래량. 지난 30일간 바이낸스 현물 파생 상품 거래량이 3.5조 달러, 4,900조 원으로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를 뛰어넘었다는 건 예전부터 제가 전해드렸었고 뉴욕의 나스닥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나스닥 거래량보다 10% 많았고요. 그리고 NYSE라고 하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전체 그 거래량의 절반 정도, 50% 정도 차지하는 거래소거든요. 큰 거래소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거래대금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나스닥만큼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열광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던 놀랍네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들 뭐 대책을 세울 때 이게 시대의 흐름이냐 아니면 단순한 어떤 꺾일 거냐라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고 전 세계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 미국이 정책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뭔가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미국과 어쨌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뭔가 이거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열어주면서 뭔가를 좀 우리가 취할 수 있거나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면서 피해를 입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자꾸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길 텐데 왜냐하면 뭔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크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제대로 안 열어주면 이상한 방법을 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부가 제대로 저는 이게 약간 이 주식이나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약간 약물 최신 약품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해외에 왜냐하면 못 들어온다면 약간 오남용이 되거나 이상한 식의 방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히려 부작용이 좀 더 크게 생길 왜냐면 수 있다. 사람들의 욕망은 비슷하거든요. 돈 많이 맞아요. 벌고 싶고 저거는 자기도 같이 참여하고 싶고 이런데 그러면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또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자꾸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뭐 그런 걸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어쨌든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인정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거래량만 봐도 뭔가 이 시장의 트렌드를 우리는 알 수는 있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저도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도 놀라워요. 이런 기록들을 세운다는 게 시간 관계상 마지막 기사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사도 6년 후에 16배 뛴다라는 돈나무 언니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요? 뭐예요? 이분이 이제 캐시우드라고 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세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투자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를 우리가 좀 관심 없었을 때부터 미리 투자를 하셔서 굉장히 많은 돈을 불렸거든요. 운용사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이제 수익률이 높군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사람이 캐시 우드라는 사람인데 그걸 한국어로 사람들이 돈나무 요렇게 이렇게 이제 별명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하필 암호화폐 완전 비트코인 옹호론자세요. 그래서 저분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다음에 한번 경계특에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분이 예전부터 계속 비트코인을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먼저 좀 나서서 만들으셨던 분이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6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비교하면 7배가량 높은 수준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랑은 좀 다르게 완화 정책들이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그 집권 기간 동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상승폭들을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정보업체인 BCA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정 장세가 4월 달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단기 조정을 거친 뒤에 20만 달러까지 가깝게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의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아요. 16배 그리고 20만 달러, 10만 달러는 제가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10만 달러가 또 눈앞에 있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도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잖아요. 여기도 연말까지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열기고 환호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투자 시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변에서는 이제 하나둘씩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이라도 사야지라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적인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캐시우드도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